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 반대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식으로 다이어트가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획기적인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가 이런 자극적이거나 획기적인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언제나 정답,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되게 재미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평범하거나. 네. 제가 일단은 기사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예전에 2016년 기사네요. SBS에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조명했다. 다이어트에 정말 몸의 목소리가 들려. 보시면은 뉴욕타임즈에서 6개월에 108kg를 감량한 미국 다이어트의 영웅 데니 케이 힐을 비롯한 다이어트 쇼에 출연자 있었던 14명이 요요 현상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 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랬겠죠.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해내고 그래서 되게 멋진 모습으로 마지막에 보이고 사람들이 감동했겠죠. 스탠포드 대학은 다이어트 인구 중 95%가 5년 내에 99%는 10년 안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자, 보면은 5년에 95%고 1년 10년에 99%면은 진짜 장기적인 다이어트 성공은 1%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내 친구는 하던데, 뭐 저 사람은 하던데, 아니면 나는 하던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5년, 10년이라는 거죠. 장기적인.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린 평생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동안이거나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은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체중이 항상 일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체중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항상 일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다른 것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어떤 날은 기분이 확 됐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뭐 감정 기복 심한 게 꼭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게 보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이 맞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면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 기사에서 보듯이 제 생각엔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TV에 나오잖아요. TV에 출연을 하면은 물론 그럼에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의지로 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저쪽에 뭐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걸로 다이어트 엄청나게 했다가 다시 요요 현상으로 엄청나게 찌신 분들 많죠. 대부분 제가 주변에 가장 흔한 경우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살이 쪄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다가 요요 현상이 와요. 그러다가 살이 더 쪄요.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살이 더 쪄요. 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 게 반드시 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자신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든 그것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도전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요요 현상이 와서 살이 더 찌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1%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럼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뭐냐? 그 되게 몸짱 아줌마 되게 유명하신 분 있죠. 결혼까지 했음에도 나중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몸짱 아줌마가 돼서 지금 뭐야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 아주머니 있잖아요.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왜 TV에 나올까요? 희귀사례예요. 희귀사례.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TV에 안 나왔겠죠. 그죠? 와, 막 50대의 몸에도 저런 몸매를 유지하시는 사람이 있네. 그거 신기하니까 TV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희귀한 사례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특이 체질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체질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오히려 TV에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TV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긴장이 풀려서 살이 더 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내가 그걸로 해서 트레이너가 됐어요. 연예인이 됐어요. 그럼 그걸로 내가 먹고 사는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유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되게 잘못한 거죠. 네. 내가 다이어트 그 뭐야 무슨 뭐 식품이나 아니면은 체육관 모델인데 내가 몸매가 망가져 봐요. 아니면은 내가 뭐야 뭐 액션 히어로 슈퍼맨 출연자예요. TV에서 영화 배우예요. 근데 내가 영화 나갈 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네, 내가 해야만 되는 상황에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트레이너 아니잖아요. 뭐 트레이너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 우리는 바쁘잖아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아, 저 연예인처럼 하루 종일 관리하고 내가 관리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돈과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핑계 대면 뭐 하나요? 내가 뭐, 난 돈과 시간이 있으니까,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몸매 관리 못했으니까, 저는 지금 100kg지만 나는 70으로 쳐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나처럼 바쁘게 지내고, 나랑 똑같이 나이 들고 뭐 했는데, 저기, 건강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되게 불황이다 어쩌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외제차가 막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쇼핑 네이버에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막 비싸게 올리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싼 게 있으면 싼 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바쁘다라는 걸 합리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은 보상 체계가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을 했으면은 돈을 받고 힘든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의지로 계속 깨어 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배고픈데 안 먹어요. 배고픈데 안 먹습니다. 자, 내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서운하게 해요. 그럼 풀어줘야겠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쌓여요. 그러면은 크게 싸우거나 아니면은 아예 돌아서 버리죠. 아예 절교하겠죠. 내 몸이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나라는 내 의식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이거는 착각. 우리가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그런 거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로 축구했잖아요. 체력이 안 돼도 뭐 정신력으로 축구하고 정신력을 강조하고 했는데 히딩크가 와서 무슨 정신력이냐? 정신력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다 해서 체력 강화부터 했잖아요. 오히려 내 몸 상태에 내 의식이나 정신이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 내 정신으로 그 육체에다가 강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육체가 뭐 웃기고 있네 하면서 오히려 더 반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야지 하면 잠이 안 오죠.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먹지 말아야지 하면 더 먹고 싶어져요. 내 몸과 내 정신과 육체는 서로 간에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고 보상을 하는 관계인 거지, 내가 내 의식의 육체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쌓여서 반란이 일어나요. 뭐냐, 안 먹으면은 단식하면 폭식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죠. 안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평생의 삶을 봤을 때란 얘기예요. 내가 그냥 산소에 가서 수행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단식하면서 그냥 계속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단식하고 안 먹고 하는데 그걸 버팁니까? 열심히 일했으면은 몸에서 맛있는 것 좀 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단식을 해요? 우리 작가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 작업은 체력이니까. 제가 그림 그릴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뭘까요? 가장 베스트는 유지예요. 근데 이미 살이 찌신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내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라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무분별하게 먹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나 뺄 수 있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만 먹을 거야. 또 뭐 있죠? 나 잘 빼. 하루에도 몇 킬로씩 빼봤어. 네. 이거 뭐 아닌가요?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제 주변에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에 나한테 밀었잖아요. 우리 미래에 나한테 밀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미래에 나한테 밀어놓고서 게다가 그거를 또 다른 데다가 부담을, 내 육체에다가 책임 전가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고 성이 안 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유지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에 가서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쭉 한결같이 그냥 유지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정준하 씨나 뭐 조영구 씨 이런 분들 살 쫙 뺐잖아요. 쫙 빼서 늙었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빼신 분들 중에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꽤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땐, 되게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2세, 3세까지 그게 영양 부족한 게 좀 이어지긴 하는데 몸에 좋진 않아요.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해지는데, 물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유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또 뚱뚱하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또 날씬해졌다가도 다시 또 뚱뚱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좋은 건 유지예요. 유지한 사람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크게. 물론 막 모델처럼 막 엄청난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 체중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맛있는 것들도 먹고 크게 스트레스가 없이. 물론 그런 분들 노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몸무게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큼의 큰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의사가 권유하는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상황까지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내가 뭐야, 뭐 내 키가 160인데 53kg인데 연예인들은 45kg라는데 빼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 160에 60kg도 그래요. 뭐 제가 지금 뭐라고요? 뭘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그냥 통통하다거나 뭐 하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유지를 하는 게, 저는 길게 봤을 때 가장 다이어트를 어떻게 보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제가 봤었던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고 연구 결과로도 그래요. 오히려 다이어트는 추진력을 얻어요. 대부분 더 쪄요. 아니면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결혼 전까지 다이어트, 그리고 결혼 후 이렇게.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이성을 만나야 되니까 진짜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거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결혼 후에 푹푹 퍼져 버리시는 분들 많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행복해서 그냥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 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죠. 내가 바쁜데 어떻게 바쁜데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연예인들하고 비교하거나 진짜 1%의 성공 사례들을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과 그런 생활 패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그냥 지금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그나마 뭐라고 하죠? 뭐야, 더 잃기 전에 도박판을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 안 된다, 해야겠다 싶으면은 진짜로 한 달에 1kg만, 진짜 이것만 목표로 잡으세요. 근데 1kg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하루에도 2, 3kg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밥 먹으면 3kg까지 찌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뭐 이거를 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1kg만 하면은 1년에 몇 킬로예요? 1년이면 12kg예요. 1년에 12kg면은 여러분들 뭐 몇 킬로를 떠나서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1년에 12kg 빼가지고 유지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근데 한 달에 1kg 빼는 사람이 체중을 유지하기 좋을까요? 한 달에 10kg 아니면 뭐 5kg도 굉장히 과한 거예요. 5kg 빼는 사람이 그 유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뭐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작은 변화는 몸에서 어느 정도 케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뭐 물가 상승률이 아주 약한 건 우리가 잡잖아요. 근데 급락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심하면은 그게 경제 위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한 달에 5kg를 하면은 이게 추진력을 얻어서 더 큰 요요가 올 수 있어요. 한 달에 진짜 빼야겠다 하면 1kg 정도만 해도 1년에 12kg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장담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대부분
1년에 다이어트 시작해도 1년에 시작하고 봐고 1년 뒤에 봤는데 이 정도 못 빼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예요. 한 달에 1kg 보면 와, 한 달에 1kg 빼고 언제 다이어트 해요? 예? 그거 언제 해요? 하는데 길게 봤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고 모두 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벼락치기보다 잘한다라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운동을 차라리 10분이라도 하는 게 우리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잖아요. 헬스장 6개월치 끊어놓고 한 달도 안 가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루에 10분씩 그냥 집에서 아니면 팔굽혀펴기 하나라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공부 해야지 마음에 부담만 있다가 시험 기간 가서 그 뭐야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벼락치기 했는데 머리가 비상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매일매일 공부하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쌓이는 거예요. 한 달에 1kg. 물론 이게 몸무게가 되게 적으신 분이면 더 낮게 잡아야겠죠. 근데 저는 한 100kg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한 달에 1kg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100kg 했는데 2년 동안 20kg를 천천히 빼면은 그게 유지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나요? 다이어트 성공 사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독이에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몇십 킬로 빼고 뭐 100kg 빼고 이게 진짜 독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요요가 찾아왔다라는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TV에 나오는 이런 자극적인 성공 사례가 진짜 독이고 진짜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진짜 한 달에 1kg 아주 작게 내 몸이 살 뺐나 싶기도 모를 정도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뭔가가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병이 생기든지 더 큰 거를 원해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젊은 여성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생기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히려 적절하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막 고도비만이어서 막 그 의사도 경고를 할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유지를 하는 게 나중에 추진력을 얻어서 더 요요 현상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뭐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비슷비슷하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사실 이거 나중에 영상 따로 만들 것 같긴 한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듣는 거 저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짜 실생활에 가까운 정답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허무할 정도로 그런 심심한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거. 그런데 우리 몸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것들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박사나 의학 박사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간의 몸과 정신 체계 그리고 반대의 법칙에 의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의견에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었던 많은 사례들이 대부분이 거의 그렇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연구 사례들도 찾아보면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속 시원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